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게, 좌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는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해서 요번에 관심이 좀 갔었던 부분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입니다. 이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는 구속영장 사전신문과 좀 달라요. 압수수색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강제 수사 영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사전신문을 한다? 미리 압수수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면 알려지겠죠.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야, 검찰이 니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압수수색 하려고 그래. 야, 여기에 있는 증거 빨리 없애. 이렇게 압수수색 전에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너 지금 네 소지품 네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수색하러 갈 거야. 미리 알려주면 내 소지품 없애면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애면 되지.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주는 게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입니다.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엄청나게 추진했었죠. 그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서 그러면은 한번 검토해봅시다 라고 진행을 했던 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 말은 이거 하면 안 돼. 야,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판사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권한을 늘리는 개혁은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 검찰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 합의를 거쳐야 된다. 대법원 안에서 짬짬이로 추진해선 안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이죠.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뭔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 수사를 방해하는 요소를 만들자고 했던 건데, 그 수사를 방해하면 안 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줘선 안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그래?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 한번 시행해볼까? 라고 계속 회의를 해왔던 겁니다. 그 김명수 때도 당장 할 수 없었던 게 내부적인 반발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쉽지 않았던 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나오면서 그거 문제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김명수 체제에서 올 2월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발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은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대법원장의 결정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남김으로써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 시행이 안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 정도면 대법원장 후보로서 대법원의 권한을 늘리겠다는 이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사안을 볼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갖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법원장이 꽤나 좋은 카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노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균용에 대한 제보를 받는데 이 사람이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꼼꼼하게 자기네가 살펴볼 테니까 제보를 해달랍니다. 노조가 말이죠. 노조라 함은 직원들의 모임입니다. 직원들의 모임. 직원들이 자기네 수장 대법원장에 대해서 뭘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딱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노조가 이미 여기는 갑 중에 갑이 됐구나. 노조의 갑질이 지금 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자기네가 하겠대. 이 정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겁니다. 야, 노조는 참 너무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이렇게까지 도를 넘어섭니까? 이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으로 발탁됐고 서울대 법대 동문끼리 폭탄주도 즐겨 마신 것으로 보인다. 그냥 자기의 추측을 막 이렇게 올리면서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온갖 저항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도 야, 너 너무한다. 너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직원들이 또 나오고 지금 어떤 직원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야, 너 선 넘었다. 대법원장이 살아온 과정은 분명히 살펴봐도 되겠지만 이건 법원 노조가 할 일은 아니지. 국회 청문회에서 할 일이다. 왜 니네가 나서서 하느냐. 니네가 국회 법사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맞죠. 아니 노조 직원들의 모임에서 국회의원들 그것도 청문회 위원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잖아요. 일부는 월권행위다 그러는데 이거는 월권 자체가 아니라 무슨 자기네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선 넘은 게 맞죠. 뭔가 생각을 개념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노조가 갑이야. 우리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입벌구죠. 야, 이런 노조가 지금 대법원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갑갑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노조가 미쳤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의 노조입니까, 이게? 자기네가 국회의원보다 혹은 법관들보다 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노조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런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은 아마 싸대기를 맞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네는 싸대기다.